김지연의 하루는 늘 빗방울 소리와 함께 시작되거나 끝이 났다. 29의 그녀는 작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는 배달원이었다. 그녀의 등에는 늘 뜨거운 국물 음식이나 따뜻한 커피가 담긴 배달통이 얹혀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어린 딸 서아의 살만큼이나 무거웠다. 서아는 그녀의 전부이자 유일한 행복이었다. 5살 된 서아는 엄마를 닮아 맑고 예쁜 눈을 가졌고, 늘 엄마의 지친 하루를 밝히는 햇살 같은 아이였다. 지연은 서아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서아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 지연은 여느 평범한 엄마들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어쩌면 더 특별한 엄마였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 서아를 낳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워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싱글맘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서아 엄마라고 불렀다. 그녀에게는 서아의 엄마라는 이름이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잣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서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어떤 비난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날 밤도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퇴근 시간, 비는 더욱 거세져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지연은 우비를 꼼꼼히 여미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마지막 배달을 마쳐야 오늘 하루의 수입을 채울 수 있었다. 빗물은 헬멧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익숙한 길을 따라 힘껏 달렸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의 화려한 불빛은 지연의 낡은 우비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오피스텔 앞에서 마지막 음식을 건네고 지연은 서둘러 오토바이를 돌렸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 서아가 혼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다. 그때였다. 오피스텔을 벗어나 으슥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검은색 그림자. 지연은 오토바이를 세웠다. 빗물에 젖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는 사람이었다. 그는 쓰러져 있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일에 굳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평범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선의가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옷차림은 이상했다. 낡고 찢어졌지만 분명 값비싼 소재의 수트였다. 그의 옆에는 깨진 휴대폰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평범한 노숙자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었다. 지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그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서아가 저렇게 쓰러져 있다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힘겹게 그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다. 빗물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낡은 반지하방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엄마를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서아를 조심스럽게 이불에 덮어주고 남자를 방으로 옮겼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낯선 남자의 채취로 가득 찼다.
지연은 그를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고 젖은 옷을 벗겼다. 그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뺨에는 길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임에는 커다란 혹이 나 있었다. 지연은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얼굴은 잘생겼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이런 밤에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을까? 수많은 궁금증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밤새도록 남자는 고열에 시달렸다. 지연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차가운 물수건을 그의 이마에 올려주고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느꼈다. 그가 비록 노숙자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끌림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새벽녘 남자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잠시 눈을 붙였다. 짧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자는 깨어 있었다. 그의 눈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지막했다. 남자는 지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지연을 응시했지만 아무런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이름,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혼란은 지연의 심금을 울렸다. 그는 모든 기억을 잃은 듯했다. 지연은 남자의 상태를 보고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아를 위해 그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남자는 지연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묘한 끌림을 지니고 있었다. 지연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낯설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익숙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럼 제가 당신을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당신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연은 그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이제부터 그녀의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작은 세상에 낯선 남자가 들어온 것이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를 향한 연민과 함께할 수 없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렇게 낯선 남자는 지연의 작은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지연의 좁은 반지하 방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들의 동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태어나서 한 번도 평범한 삶을 살아본 적 없는 그에게 지연의 삶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좁은 방에 있는지, 왜 낡은 옷을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아침이 되자 남자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텔레비전 위 먼지 쌓인 인형, 그리고 차가운 방바닥. 그는 자신이 이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아가 들어왔다. 서아는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녀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남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남자는 서아의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연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서에게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다. 남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어색하게 식사를 했다.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지연은 그의 서툰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저씨,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남자는 지연의 따뜻한 손길에 멈칫했다. 그의 삶에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이런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이상한 동거는 계속되었다. 남자는 지연의 일을 돕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배달통을 들고 나가려 했지만 지연은 그를 말렸다. 아저씨는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커피포트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설거지는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이 배달을 나간 사이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지 쌓인 책장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그의 손은 서툴렀지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어느 날 지연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다. 서아는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남자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차가운 인상 대신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남자는 지연의 말에 고개를 들고 웃었다. 제가 도움이 된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순수했다. 네, 물론이죠. 아저씨 덕분에 집이 깨끗해졌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지연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는 서아를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아는 남자를 따랐다. 그녀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연은 서아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서에게는 아빠가 없었다. 그녀는 서에게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하지만 남자는 서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지연은 남자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의 잃어버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면 이상한 꿈을 꾸었다. 높은 빌딩,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그의 머리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작은 방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어느 날, 남자는 지연의 서랍장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지연과 서아,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그와 똑같았다. 남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지연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그와 달랐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사진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연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사람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남자의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남자는 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지연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삶을 망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남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 작은 방에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낯설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익숙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서진은 자신의 정체에 대한 혼란 속에서 지연의 작은 세상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 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 헤맸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빌딩 숲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꿈속의 삶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지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쓸쓸함과 슬픔의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진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은 지연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한 남자의 사진과 함께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남자는 이서진과 똑같이 생겼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인 DHK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3개월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종되었다고 했다. 남자의 사진을 본 서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머리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뉴스에 나오는 그 남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서진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작은 방에 있는지, 왜 낡은 옷을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작은 방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뉴스에서는 서진의 실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사업 경쟁자이자 그의 친구였던 강민호와 그의 전 약혼녀 윤혜진의 음모였다. 그들은 서진을 제거하고 DHK 그룹을 차지하려 했다. 그들은 서진을 납치하여 바다에 버렸다. 하지만 서진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기억을 잃은 채 지연의 곁에 오게 되었다. 뉴스 화면에는 강민호와 윤혜진의 얼굴이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냉정하고 차가웠다. 서진은 그들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들의 얼굴을 보며 몸이 떨렸다. 그는 지연과 서아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그의 삶에 들어온 빛이었다. 그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지연은 서진의 얼굴을 보며 그의 마음을 읽어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충격과 함께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속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그녀는 그가 재벌 그룹의 CEO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서진은 지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사랑과 결심을 보여주었다. 지연은 서진의 진심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배신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서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애절했다. 그때 집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진은 지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를 뒤로 숨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지연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권위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민호와 혜진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진을 발견하고 놀라움과 함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진아, 너 살아있었구나.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호와 혜진은 서진의 날카로운 눈빛에 움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진의 뒤에 숨어있는 지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지연을 비웃었다. 서진아, 너 저런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야. 정말 실망이다. 혜진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찼다. 서진은 혜진의 말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앞에서 내 가족을 모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와 혜진은 서진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가 더 이상 예전의 차가운 서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서진의 날카로운 경고에 강민호와 윤혜진은 잠시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들은 서진을 제거하고 DHK그룹을 차지하려 했지만 그의 존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진의 약점인 김지연과 서아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서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광기를 읽어냈다. 그는 그들이 지연과 서아를 해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의 이성은 차가웠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지연 씨, 제가 잠시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서아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서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아저씨, 아니, 태양씨,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떠나면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서진은 지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있을 때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애절했다. 그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지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지연의 심장을 울렸다. 서진은 지연의 손을 놓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집을 떠나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그녀 없이는 무의미할 것 같았다. 서진은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비서들과 그의 이사들과 그의 부모님. 그들은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다. 서진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모든 화려함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빈 공간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모든 화려함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연의 집을 생각했다. 좁고 낡았지만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곳. 그는 서아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지연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머물고 싶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의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서진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다시 차갑고 냉철한 CEO로 돌아갔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 그는 민호와 혜진의 음모를 파헤쳤다. 그는 그들이 DH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지연과 서아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한 남자였다. 지연은 서진이 떠난 후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서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진이 남긴 흔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방에는 그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를 그리워하며 아파했다. 그녀는 서아를 보며 힘을 냈다. 서아는 아빠를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서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아,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우리 아빠를 믿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이서진은 자신의 차갑고 무거운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연의 작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지연과 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그들 없이는 무의미할 것 같았다. 민호와 혜진은 서진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그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진은 살아 돌아왔고 그들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진의 약점인 지연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연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배달 오토바이를 미행하고 그녀의 집을 염탐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녀를 통해 서진을 압박하려 했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서아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서진이 남긴 흔적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지연이 속한 배달 대행 업체가 갑자기 폐업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그녀에게는 서아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앞에 혜진이 나타났다. 혜진은 지연을 비웃으며 말했다. 김지연 씨, 당신 때문에 서진 씨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 때문에 서진 씨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떠나세요. 서진 씨 곁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지연은 혜진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서진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지연은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때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김지연 씨, 당신의 딸 서아를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서진을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서진은 민호와 혜진의 악행을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는 그들이 DH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지연과 서아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한 남자였다. 서진은 지연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비밀리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의 삶을 도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없었지만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완벽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는 지연과 서아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그는 안도했다.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지연은 서진이 남긴 흔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방에는 그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를 그리워하며 아파했다. 그녀는 서아를 보며 힘을 냈다. 서아는 아빠를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서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아,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우리 아빠를 믿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서아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호의 신복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서진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그녀를 위협하려 했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그녀는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서아를 안고 도망치려 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서진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지연과 서아를 보호하려는 듯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았다. 내 앞에서 내 가족을 모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민호의 신복을 단숨에 제압했다. 지연은 서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진의 품에 안긴 김지연은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서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아빠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서진은 지연과 서아를 보호하려는 듯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한 남자였다. 민호의 신복은 서진의 날카로운 눈빛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서진은 지연과 서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그날 밤 서진은 지연의 집에서 잠들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팔에 안고 잠들었다. 서아는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들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그들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들의 곁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호와 혜진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지연과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다. 다음 날 서진은 DHK그룹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멸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진의 실종과 함께 떠돌던 소문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서진이 자신들을 버리고 가난한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다. 서진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지연은 서진의 옆에 서서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기자들은 서진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서진 대표님, 실종 기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옆에 계신 이 여성분은 누구십니까? 서진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기억을 잃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여성분은 제 아내이자 제 가족입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를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진과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때 혜진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지연을 비웃으며 말했다. 서진아, 너 정말 저런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야. 저 여자는 너의 돈을 노린 꽃뱀일 뿐이야. 너는 저런 여자에게 속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으로 가득했다. 서진은 혜진의 말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닥쳐, 윤혜진, 더 이상 거짓말은 소용없어. 나는 너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삶에 들어온 빛입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혜진은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도망치려 했지만 서진은 그녀를 막았다. 윤혜진, 네가 내게 했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너는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불쌍했다. 그녀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지연은 서진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온전히 믿고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과 원망 대신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비난과 모욕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부수고 그들의 사랑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람들은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DHK그룹의 젊은 CEO가 한 여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강민호와 윤혜진은 대중의 분노와 비난에 휩싸였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서진은 지연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사랑과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서진의 옆에 서서 당당하게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그날 밤 서진은 지연의 집에서 잠들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팔에 안고 잠들었다. 서아는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들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그들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들의 곁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호와 혜진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지연과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다. 다음 날, 서진은 민호와 혜진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그들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그들이 DHK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지연과 서아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한 남자였다. 민호와 혜진은 서진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들은 서진을 제거하고 DHK 그룹을 차지하려 했지만 그의 존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서진은 지연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진은 지연에게 자신이 왜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떠나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그 사실을 숨겼다. 지연은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서진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선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진은 지연에게 과거에 그가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가족의 반대와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 그는 그녀를 떠나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그 사실을 숨겼다. 지연은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서진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후 서진은 지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서진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디자이너의 꿈을 다시 펼쳤다. 서진은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디자인 공방을 만들어 주었다. 은별은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디자인은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꼈다. 지연은 서진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았고, 서진은 지연의 슬픔 속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선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시간은 다시 한번 빠르게 흘러갔다. 이서진이 김지연의 작은 세상으로 들어와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된 지 3년이 흘렀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깊고 잔잔한 강물처럼 서로의 삶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사랑을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얻어낸 값진 열매였다. 고은별은 이제 강태양의 아내라는 타이틀보다 디자이너 고은별로 더 유명했다. 그녀의 브랜드 하나의 별은 성공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브랜드가 되었다. 그녀의 옷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따뜻한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옷에 담아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녀의 디자인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나의 별은 런칭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은별의 디자인에서 따뜻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강태양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는 바쁜 CEO의 삶 속에서도 늘 은별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와 가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했던 옛 모습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은별을 향할 때마다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은별과 함께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다. 그는 매일 밤 잠든 아내를 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그녀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그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들의 행복은 온전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꼈다. 은별은 태양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았고 태양은 은별의 슬픔 속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선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한지아와 김민호의 이야기는 잊혀져 가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한지아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김민호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갔다. 그들의 욕심과 오만함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다. 그들의 삶은 차갑고 쓸쓸했다. 그들은 외로웠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은별과 태양은 7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공원 길을 걸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은별은 태양에게 말했다. 태양씨, 우리가 만났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태양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은별아. 당신을 만나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키스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지난 7년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녹아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얻어낸 값진 열매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비로소 완전해졌다.